그 41번을 한번 봐보자 얘들아. 41번 봐보게 되면 자 얘들아 그 기억 한번 해보자. OP이니까 몇부터 시작을 해서 5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 몇 개 곱하는 거야? 2개 곱해서 우리가 이제 20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4P3은 4부터 이제 숫자를 몇 개 곱하게 되는 거니? 3개를 곱하게 되니까 24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P0 같은 게 좀 특이하게 얘는 이제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외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기 왼쪽에 얘들아 공식이 우리가 순열 공식이 위에 있는 공식이 있고 밑에 있는 공식도 있었지. 그러니까 순열 공식을 대부분 너희가 이제 뭐 n 곱하기 n-1 해가지고 이제 n-r 더하기 1까지 그냥 니네가 지금 쓴 공식이 순열 공식 중에 이제 먼저 번 공식이잖아, 그치? 근데 아래 거 공식을 좀 써주게 되면 다시 한번 얘들아 6p0을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6팩을 뭘로 나누는 거니? 6 마이너스 0의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주고 그 뒤로 좀 가보자 얘들아. 여긴 어차피 니네 뭐 42번이든 44번이든 뭐 44번이 뭐 모의고사 문제니까 44번을 풀어보자. 뭐 심지어 고3 모의고사래, 그치? 이게 족밥인데 요게.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NP2가 여기서 NP2가 이제 110 나오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NP2라는 건 N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곱하는 거야? 2개를 곱해야 되니까 N의 N-1이 뭐가 되는 거니? 110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니? N의 N-1이 110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이 110이니까 그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10이 이제 0 나와서 뭐 11이랑 10 곱하는 거 정도 너희가 인수분해가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N 마이너스 11 N 더하기 10 요게 0 되는 거고 N은 자연수니까 N은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11밖에 안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석적인 풀이이긴 한데 내가 이제 굳이 왜 이걸 이야기했냐 하면 어차피 얘들아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너희가 이 n 값을 대충 때려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를 꼭 인수분해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얘들아 42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게 되면 니네가 얘들아 np3이야 맞니 얘들아? 42번이 이게 np3이거든. 확대해서 다시 보면 얘들아 np3이기 때문에 n부터 시작을 해서 3개를 곱해야 된단 말이야. 요게 이제 120이 나와야 하고 이 넘겨주게 되면 이걸 무려 조립제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능하겠지. 조립제법으로 푼다는 게 당연히 가능은 할 텐데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얘들아 3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 3 천역 감이 떨어진 거지 얘들아. 3은 족도 안 되겠지만 3을 넣어보게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몇 나와? 1 나와서 120에 택도 없지. 그럼 3 넣어서 6밖에 안 나왔는데 2 넣으면 섭하지. 뭐 넣겠니? 4나 5나 6이나 이렇게 좀 큰 것들을 우리가 넣어보지 않겠니?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5 같은 거 넣어보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니까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몇이야 얘들아? 60밖에 안 되는 거 맞아? 그럼 6 넣어보게 되면 6 곱하기 5 곱하기 몇이니? 4가 딱 몇이 나와? 120이 나오니까 이런 거 막 조립제법으로 한다고 막 그러지 말고 그 OPR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OPR도 이거를 너희가 막 수식으로 야 5부터 시작해서 알게 쓴 거 곱한 게 60 나오는 거 힘들잖아. 그냥 OP3이 몇 나오니? OP3이 60이 나오지 않니? 어느 정도는 너희가 자연수 값들을 좀 때려 맞춰서 하는 게 이게 또 뽀록은 아니야 얘들아. 좀 눈치껏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4 팩토리얼이 몇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니까 너무 수식으로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푼 거고 뒤로 가볼게. 여기 간단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45번 한번 가보자. 45번 서로 다른 5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애들아. 어떤 수련원이 있대. 어떤 수련원이 있대. 그래서 이 수련원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A와 B가 5종류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2종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2명이서 2종류를 선택을 하는 거야. 친구 둘이서. 그랬을 때 너희가 A와 B가 선택하는 2종류의 체험 중에서 한 종류만 같은 경우에서 뭐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풀면 일단은 너희가
서로 다른 5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5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A, B, C, D, E로 놓으면 좋은데 사람 이름을 뭐라고 했니? A랑 B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을 그냥 뭐 1, 2, 3, 4, 5라고 우리가 두면 좀 편해. 눈에 보여야 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친구랑 두 개를 다 같이 하면은 너무 애들아 너무 붙어 있으니까 딱 한 종류만 같은 이제 경우에서 한 개만 겹치게끔 두 개씩 선택을 하자 이거야. 너희가 실제로 친구랑 가서 애들아 뭐 들을까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봐. 그래서 만약에 뭐 영혼이랑 사슴이 실행이 않았지만은 아무튼 간에 5개 중에 이제 2개를 선택하는데 한 종류만 같으면 둘이 토론해가지고 5개 중에 먼저 하나를 고르지 않겠니? 5개 중에 야 우리 같이 할 걸 한번 골라보자 라고 해가지고 같이 할 걸 고르는 게 말 그대로 5가지니까 몇 가지야?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이 말 이해돼? 얘들아 앞에 5개 중에 하나를 우리 같이 듣자 라고 고르겠지. 지금 몇 개 남아? 4개가 남게 되는 거 맞아? 예를 들어서 영훈이랑 사슴이 얘들아 5번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듣기로 했어. 그럼 몇 개 남았어? 1번부터 4번까지 4개 남은 거 맞아? 그러면 얘들아 2명의 친구가 이제 어때야 돼? 각각 하나씩 골라줘야지 되는 거 맞아? 그럼 곱하기 얘들아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고르게 되는데 순서가 분명히 있지. 만약에 1, 2번이 골라지더라도 누가 1번 프로그램을 하고 누가 2번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지. 그래서 너희가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기 때문에 4P2다 라고 써주게 되는 거야. 5 곱하기 이제 4P2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요 말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모의고사 문제니까 하나 좀 풀어줬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요거는 뭐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순열의 어떤 뭐 이렇게 유형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면 되는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아예 여기다 띄워가지고 조금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줄게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순열을 배우고 나서 뭐 거의 항상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대표적인 순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야. 뭐 한번 들은 친구도 있고 처음 듣던 오늘은 거의 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첫 번째 이제 테마로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남학생이 한 4명 정도 있고 얘들아 4명 정도 여학생이 3명 7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자 7명의 친구들을 여러가지 형태로 내가 일렬로 줄을 세울 거야. 너희가 뭐 일렬로 줄을 세운다라고 말하면 순서가 상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이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볼 테니까 요 아이디어를 너희 걸로 가져가자 이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자 7명의 친구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냥 말 그대로 일렬로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7명이니까 7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7명을 골라서 순서 있게 배열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순열, P의 정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너희가 7명을 그냥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P7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P7이라는 표현보다는 7팩토리알이다 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될 거야. 요 말 이해되지? 7P7은 7팩토리알 이렇게 봐주면 되고 이건 아마 어렵지 않게 넘어갈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봐보게 되면 두 번째 7명 중에 5명만 뽑아가지고 한번 나열을 해볼 거야.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인원수 제한 없이 그냥 5명만 뽑아서 배열을 한다. 말 그대로 얘들아 7개 중에 몇 개 골라서 7명 중에 5개를 고른 다음에 그 5개가 배열되는 가지수와 같기 때문에 바로 얘들아 한 방에 7P5다 라고 봐도 괜찮겠니?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들아 이제 이거 소환이 안 되니? 이거는 좀 지워놓고 이웃하는 경우의 수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뭐 적어도 경우의 수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서 좀 다 보려고 해.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은 세 번째지 그치?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되냐 하면 여학생들끼리 그러니까 이웃하게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이웃한다는 건 뭐냐 하면 손잡을 수 있게
나란히 쓰는 걸 이웃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 옆엔 여학생이 있어야 되고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웃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란히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사실 나도 이거를 뭐 처음 아주 뭐 옛날이겠지 뭐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배웠을 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러더라고. 여학생이 3명은 있지만 이웃해야 되니까 여학생 3명을 그냥 한 명 취급을 하자. 여학생을 그러니까 남학생을 M으로 쓰고 여학생을 W다라고 얘들아 약자를 좀 쓸게. 그럼 여학생 3명을 이렇게 한 뭉탱이로 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이제 4명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가 전체는 원래는 7명이지만 여학생들 3명을 한 뭉탱이로 봤기 때문에 총 몇 명인 것처럼 일단 먼저 보게 되는 거야. 5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5명을 일단은 배열을 하게 되면 5P5니까 5 팩토리얼이 나오게 돼. 맞니 얘들아? 이 5명을 배열하다 보면 뭐 남학생이 좀 있다가 얘들아 여학생 뭉탱이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남학생이 이렇게 배열이 된다든지 등등등의 5 팩토리얼 가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런데 배열될 때마다 요 뭉탱이 안에 있는 여학생들 3명이서 자기들끼리는 자리를 바꿔서 서도 상관이 없겠지. 자기네들 3명끼리는 자리를 바꿔도 이웃하는 거에는 뭐 위배가 되지 않으니까 여학생들 3명이 얘들아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게 3P3이니까 이제 3팩토리얼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 맞니?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뭐 공감이 된 사람들은 되게 쉽게 얘들아 그냥 복습이 될 것이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게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다라는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생각이 되지 않냐. 이걸 어떻게 한 묶음으로 볼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너희가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웃하는 그 뭉탱이를 한 명 취급을 한 후에 나중에 얘들아 그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을 이제 곱하는 어떠한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요게 이제 3번째 문제고 얘들아 좀 지워볼게 얘들아 3번째 문제야.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어떤 요령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고 4번째는 얘들아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이번에는 얘들아 여학생끼리 이번에는 이웃을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무조건 얘들아 남학생이 최소 1명은 껴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웃하지 않게 쓰는 거.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쓰는 아이디어도 어떻게 풀 수가 있냐 하면 먼저 남학생들 4명을 좀 나열을 할 건데 내가 좀 띄엄띄엄 쓰고 있어. 좀 남학생들이 조금 얘들아 간격을 좀 벌려가지고 띄엄띄엄 일단은 남학생들 4명을 먼저 배열하는 게 4 팩토리얼이다 라는 거 동의하니? 남학생들 먼저 배열을 하시고 남학생들과 남학생들 사이 그 간격에 여기 얘들아 간격들 보이니 내가 체크 표시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얘들아 여학생들은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체크 표시한 곳에 여학생들을 1명씩 넣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여학생이 2명 들어가면 안 되고 1명씩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체크한 가지수가 5개이기 때문에 5자리 중에 일단 3자리를 골라서 여학생들을 거기다 배열을 해야 되지. 맞니? 순서가 분명히 상관 있는 거지. 옆에 남학생 얼굴들이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5P3 남학생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빈 공간에 여학생이 이제 끼어 들어간다 라는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요 말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가장 유명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너희가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몇 가지 변형되는 것도 한번 봐볼게. 얘들아 5번째는 얘들아 어떤 거냐 하면 남녀가 교대로 얘들아 쓴다 뭐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얘들아 배열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교대다라고 이야기를 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또 얘들아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까지 딱 끝나게 되면 이게 교대로 나열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맨 왼쪽에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남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맞아? 왜냐면 남자 수가 더 많으니까. 여학생부터 얘들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남학생이 하나가 얘들아 남아버리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 뭐 남학생을 배열하게 되면 교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대로 나열하게 되면 교대로 나열하게 되면 남학생이 먼저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남학생들을 내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한번 거볼까? 그래서 남학생들이 들어갈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맞아? 7칸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칸에 이제 남학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학생들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들어갈 곳에 배열되는 게 이제 3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남학생 배열 4팩, 여학생 배열 3팩 곱해주면 되겠지. 요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조금 얼른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47번 풀어보게 되면 자음이 서로 이웃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문제에서 자음이 이웃한대. 그러니까 자음은 모음이 얘들아 이거잖아. 모음이 A, E, I, O, U니까 A가 모음이지, 그치? 그럼 자음은 뭐가 되는 거야? 자음은 B, C, D가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자음이 B, C, D. 그래서 B, C, D를 한 묶음으로 보고 A랑 E가 있으니까 총 몇 개인 것처럼 움직이는 거야, 알파벳이. 3개인 것처럼 움직여서 3팩토리얼에다가 배열될 때마다 얘들아 B, C, D가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팩을 곱하니? 또다시 3팩을 곱하게 되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말 알겠니?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공감했으면 좋겠고 그냥 만약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거 아이디어 들으면 천재인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냐 얘들아. 어떻게 한 묶음으로 볼 생각을 했을까? 라고 이제 중학교 때 본 친구들도 있고 뭐 지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웃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들아 조금 이제 너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하고 아마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조금 응용된 게 너희가 뭐 50번 같은 건 한번 가보자 얘들아. 50번 같은 거. 남학생 얘들아 3명이고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이번에는 남학생 같은 성별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남자애들 3명도 이웃해야 되고 여자애들 3명도 얘들아 이웃을 해줘야 되는 거 맞니? 남자 3명, 여자 3명이 둘 다 이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남학생을 M으로 주게 되면 얘네끼리 한 뭉탱이로 봐야 되고 여학생들을 W로 주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한 뭉탱이로 보게 되면 총 몇 명처럼 우리가 보는 거야. 뭉탱이 2개니까 2명처럼 봐서 2명 배열하는 게 2팩토리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배열될 때마다 남학생들이 요 뭉탱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게 몇 팩? 3팩토리얼.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3팩토리얼. 뭐 계산 니네가 한번 해보고. 그니 조금 변형된 거에 대해서 한번 봤고 뭐 계속 얘들아 비슷한 것들 나올 거니까 너희가 이제 문제 보게 되면 요거는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뒤로 가서 그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얘들아.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건 아까랑 너무 똑같으니까 56번 이렇게 한번 봐볼게. 56번, 54번, 6번 뭐 이런 건데 54번, 6번은 둘 다 풀어줄게 얘들아. 그냥 처음이니까. 자 얘들아 수학책이 3권이 있고 영어책이 3권이 있어. 됐니? 그러니까 수학책은 수학이 S니까 M1, 그 다음에 M2, M3 내가 이런 식으로 놓을게. 수학책 3권이. 그 다음에 너희가 영어책 3권이니까 잉글리시 1, 2, 3다 라고 한번 놔보게 되면 이거는 물론 조금 문제가 살짝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서로 다른 수학책 3권이고 서로 다른 영어책 3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 우리가 너희가 이제 이번에 배우는 순열에서 서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 물론 이제 내신에서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좀 언급을 하긴 할 거야. 근데 뭐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책 3권이 서로 다르고 영어책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지 않고 니네가 똑같은 책을 3권 사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찐따도 아니고 니네 책꽂이에 맞아 똑같은 것만 3권 있는 경우도 없으니까 서로 다른 수학책이다 라고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정확히 읽어야 되는 게 너희가
사람으로 나오게 되면 뭐 남학생이 3명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3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겠니, 그치? 근데 어떤 물건으로 뭐 공이라든지 뭐 책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공 같은 것도 구분이 되는 공인지 아니면 똑같은 공 3개인지가 이렇게 분명히 경우 수가 다르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걸로 이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영어 책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아이디어가 뭐였니? 아까 전에 수학책을 먼저 나열을 해. 이런 식으로 수학책 나열하는 게 몇 팩토리얼이야? 3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 맞니? 수학책 나열하는 게. 그 다음에 영어책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게 빈칸이 얘들아 4칸이 나오게 되지. 체크 표시가 4칸 나와. 4칸 중에 3칸 골라서 배열이니까 이게 4P3이 곱해지게 되겠네. 이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4P3. 그래서 요게 이제 영어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영어책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됐니? 그래서 요거 아까랑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고, 오른쪽으로 가서 얘들아 바로 56번도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8개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어. 지금은 얘들아 8개 의자는 구분하지 않고 보는 거야. 구분 없이 8개가 의자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변형 아이디어니까 너희가 공감을 좀 해줘야 돼. 사람이 4명이 있어 얘들아.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돼. 저기 껴들어가서 이웃하지 않게. 그러니까 니네 여기 비슷한 게 뭐냐면 니네 지하철 같은 거 타면 길다란 의자 있지 않냐? 얘들아 길다란 의자. 거기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앉으면 6명 앉을 거고 한 줄에. 조그만 애들이 앉으면 8명도 앉고 9명도 앉고 막 그렇지 않니? 그치? 아무튼 뭐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좀 한산한 지하철 타면은 굳이 붙어서 앉진 않잖아. 좀 띄엄띄엄 앉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의자 8개 있는데 그냥 띄엄띄엄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앉는 경우 D, 뭐 C 이런 식으로 B, A, D, C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게 아마 바로 너희가 이거를 계산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이 계산 자체가.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 너희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야. ABCD한테 가서 야 니네 저기 가서 저 의자 8개 있는데 4명한테 야 의자 좀 하나씩 갖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의자 좀 갖고 와. 됐니? 그럼 4명이 가서 의자를 갖고 오니까 저쪽에 의자 몇 개가 남아? 4개만 남게 되는 거 맞니? 맞아. 4명이 의자를 갖고 일로 왔으니까 남아있는 의자는 4개가 얘들아 남아있게 될 거야. 4개가. 그러니까 저쪽에 의자가 이렇게 네모라고 할게. 의자가 4개가 남아있어. 의자가. 빈 의자지 이건 빈 의자. 학생들 ABCD는 이쪽에 있는 거야. ABCD가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엉덩이에 의자 하나씩 붙이고 얘들아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 의자가 4개가 있으니까 얘네가 얘들아 엉덩이에 의자 붙이고 가서 다시 앉는데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 맞니? 됐니? 그러니까 너희가 빨간색 체크 표시된 5 공간에 4명이 의자 엉덩이에다 의자 붙이고 가서 앉는 거지. 요 아이디어가 뭔지 알겠니 얘들아? 저쪽에 의자 4개는 있고 그 4개와 4개 간격 내가 체크 표시한 부분에 4명의 친구들이 의자를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버리면 되는 거 맞아? 요 아이디어로 얘들아 계산을 하게 되면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배열이 되는 거지. 순서가 분명히 상관이 있잖아. 그래서 답은 얘들아 5P4. 답은 굉장히 간단해. 알겠니? 답은 5P4인데 요게 비슷하게 얘들아 이제 아이디어로 많이 출제가 됐을 때 의외로 얘들아 지금까지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 질문이 많이 나온 문제라 요게. 그래서 아이디어를 공감해줘야 돼. 의자 4개를 갖고 와라. 그럼 저쪽에 파란 의자 4개가 있을 때 체크 표시된 곳에 맞아 체크 표시된 5곳에 4명이 가서 그냥 띄엄띄엄 앉는 경우 이렇게 아이디어를 보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이게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 하면 요건 지울게 얘들아. 요거는 요 문제 좀 봐보자 얘들아. 요 문제. 그러니까 요 문제가 방금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자 15자리가 있는 문제 읽어보자 같이. 자 보이지 얘들아? 15자리가 있는 놀이기구에 뭐 바이킹 같은 거 아니겠니? 너희가 딱 꼬라지만 봐도 이건 바이킹이지. 바이킹에 얘들아 한 줄에 15개야. 바이킹 한 줄에 15개인데
5명이 탈 거야. 5명이. 근데 다 모르나 봐 얘들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타는 확률이라고 했는데 우린 경우의 수만 구할게 얘들아. 우리가 아직 확률을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문제 살짝만 바꿔서 이 문제를 그냥 15개 자리가 있는데 5명이 앉았을 때 그냥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몇 피 몇인지만 우리가 구해주려고 해. 알겠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디어는 똑같아. 자, 의자 몇 개 있다고 얘들아? 앞에 의자 몇 개가 있어? 15개가 있는데 사람이 5명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니네 가서 의자 좀 띄워와라. 저쪽에 의자 15개가 있는데 의자 5개만 좀 띄워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막 어제 바이킹 의자는 어떻게 뗍니까? 막 이러면 안 돼. 그냥 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5개를 뜯어왔으니까 저쪽에 바이킹의 의자가 몇 개가 남아있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남아있게 되는 거 맞아? 의자가 10개가 있어. 됐니? 그 다음에 얘들아 5명의 친구들 엉덩이에 의자 붙여버려. 그럼 학생 몇 명이 있어? 5명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럼 5명이 얘들아 다시 들어가서 앉아야 돼. 띄엄띄엄 앉아야 돼.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곳에 얘들아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됐니 얘들아?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11개가 있어? 그럼 11개 중에서 5개를 골라서 배열을 해야 되겠지. 어디에 타는 순서는 분명히 중요한 거니까. 맞니?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아이디어가 똑같은데 그냥 좀 인원수만 좀 많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좀 어떤 애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로 아까 문제는 의자를 좀 뜯어올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또 의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떼어오나.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야. 떼어왔다 치자 이거지. 그지? 그래서 너희가 이게 의외로 이게 4점짜리기도 하고 고3 애들한테 문제 줬을 때 질문이 꽤 많이 나와. 이 아이디어 좀 까먹거나 많이 해서. 맞아.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아무튼 요건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거, 요 의자 뜯어오는 거, 요 아이디어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뒤로 가서 이런 그냥 소소한 변형들은 너희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59번도 가보자 얘들아. 59번 모의고사 문제니까 그냥 예의상 하나 좀 풀어줄게 얘들아. 이거는 그리고 순열 조금만 몇 개만 더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힘내봅시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어디 가서 5명이 있는데 5명이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아빠랑 엄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게 규칙이래. 홀수 번호니까 1번, 3번, 5번에 이제 엄마 아빠를 앉혀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유형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P를 어떻게 쓸 것인가, 팩토리얼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자, 1, 3, 5가 3개인데 3개에다가 엄마 아빠 2명 앉히니까 3P2가 되는 거 맞니 얘들아? 3P2가 돼. 3개 중에 2개 골라서 배열을 하니 됐니?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마더랑 파더랑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아서 나머지 몇 명? 3명. 그냥 3패 끝. 졸라 간단하지. 별로 할 것도 없지. 그치? 모의고사 문제긴 하지만은 그렇게 아무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얘들아 조금 적어도 나오는 거 한번 봐보자. 여기 한번 봐보자 얘들아. 계속 겹치는 문제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풀어가지고 질문을 아무튼 주말까지 하시면 되고. 자 얘들아 63번 보면 A, B, C, D, E를 나열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한쪽 끝에는 얘들아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풀어줄 건데 내가 이거를 일부러 2가지 방법으로 좀 풀 거야. 알겠니? 아마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좀 한번 배워본 친구들은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여집합으로 푼다. 그러니까 반대 경우를 제외해서 뺀다라는 게 어떤 원칙이기도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이게 100% 그런 건 또 아니야 얘들아. 살다 보면 적어도 라는 말이 있다고 무조건 반대로 푸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때그때 다르거든. 내가 이걸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조금 얘들아 좀 긴 풀이로 갈 거고 두 번째가
너희가 아마 이제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풀이로 갈 건데 일단 얘들아 왼쪽에 적어볼게. 자음은 뭐가 있느냐면 자음은 BCD가 있어 얘들아. BCD가. 그 다음에 모음은 A랑 E가 있는 거지 얘들아. A랑 E가 자음과 이제 모음이 있는 상태에서 자 규칙이 뭔데 얘들아. 규칙이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돼. 5자리 수가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봐. 둘 다 모음이 와도 되지. 시작과 끝 둘 다 모이던 앞에만 모음으로 시작을 하던 아니면 모음으로 끝나던 경우의 수가 3가지야. 잘 봐 얘들아. 너희가 5자리 수를 나열을 하는데 5개를 나열을 할 건데 이것도 5개를 먼저 그려놓자. 자 얘들아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이니까 모음으로 시작해서 얘들아 모음으로 끝나도 괜찮지 않아? 모음으로 시작해서 모음 끝나면? 적어도니까 둘 다 뭐뭐여도 되지. 모음으로 시작해서 얘들아 자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해서 혹은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얘들아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풀이가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풀이야. 너희가 아마 들어보면 알겠지만 실전에서는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풀이야. 어떤 측면이냐 하면 합의 법칙에서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풀이야. 너희가 어떠한 문제를 풀 때 니네 저번 시간에 합의 법칙 그냥 대충 더하면 돼 라고 가르쳤어. 아직 그때 경험치가 없으니까. 근데 얘들아 합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상 너희가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라는 건 뭐 이런 거니까 너희가 적어도 한쪽 끝에가 모음이니까 뭐가 모자거나 자모가 3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너희가 빼먹지 않고 얘들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써줬지. 빼먹지 않고 써준 것들 맞아?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런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오는 게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연습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텐데 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모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이니까 얘들아 모음 2개를 양 옆에 나열하는 게 몇 팩토리얼이야? 2 팩토리얼이 되는 거 맞아. A랑 E를 양 끝에 나열하는 게 2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맞니 얘들아?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들아 가운데 BCD를 나열하는 게 3 팩토리얼이 되겠지. 맞니? 첫 번째는 2팩 곱하기 3팩이니까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12 더하기. 자, 얘들아, 모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자음으로 끝나야 되니까 모음이 2개라며. 그럼 여기 얘들아, 여기다 주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인 거 맞아? 맞니, 얘들아? 자음은 3개라며, 얘들아. 그럼 여기에 얘들아, 자음을 하나 골라야 되니까 몇 가지 중에 골라? 3가지 중에 고르니까 3 곱하기. 됐니? A 중에 하나,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B, C, D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3이지. 그럼 아무튼 얘들아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빠지면 알파벳 몇 개 남아? 3개 남잖아. 그럼 가운데 빈칸에 3개 나열하는 게 몇 팩토리얼 되는 거야? 3 팩토리얼이 되는 거 맞니? 계산해 주게 되면 6, 6에 3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합의 법칙이니까 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똑같아. 자음을 쓰는 게 3가지, 모음을 쓰는 게 2가지, 가운데 3개 나열하는 게 3팩토리얼 가지. 또다시 36개가 되는 거지. 72에다가 11을 더하니까 8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겠지. 84가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야. 84가지가 됩니다. 84가지. 괜찮겠니? 84가지. 그래서 이 풀이도 너희가 버리지 않고 꼭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럼 지울게 얘들아. 또 다른 풀이도 이제 좀 봐줘야 되는데 또 다른 풀이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적어도 한쪽 끝에 얘들아 모음이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뺄 거냐 하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되잖아. 그럼 반대 경우는 양 끝이 둘 다 뭐인 거야? 자음과 자음인 걸 이야기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인데 자음으로 시작을 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의 수만 우리가 전체에서
빼도 괜찮겠니? 요거 빼도 괜찮은 거 맞아. 그래서 자 얘들아 너희가 자음 배열하는 건 B, C, D 중에 2개 골라서 양 끝에 배열해야 되는 거 맞아. B, C, D 3개 중에 2개 배열하니까 3P2가 되겠지 얘들아. 3P2. 요 왜 3P인 줄 알겠어 얘들아? 자음 3개 중에 2개 골라서 양 끝에 배열을 해. 그럼 가운데 얘들아 3개 나열하는 건 똑같이 3 팩토리얼이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똑같이 3 팩토리얼 돼. 요 말 이해돼? 전체 경우의 수는 5개를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5 팩토리얼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에서 3p 곱하기 3팩. 이건 계산해보면 120에서 36이 빠진단 말이야. 얘들아 120에서 36 빼도 좀 전이랑 똑같이 몇 가지가 나와? 84가지가 나오는 건 뭐 당연히 그래야만 하지, 그치?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가 그냥 이 단어를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푸는 걸 별로 원치 않아. 알겠니? 적어도가 있다고 무조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여집합으로 푸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알겠니? 우리가 사실 이게 순열이랑 조합, 경우의 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단 말이야, 얘들아. 문제도 정말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알겠니? 그래서 앞에 풀이랑 뒤에 풀이를 동시에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자연수 개수 세는 거 적어도 있는 거랑 해가지고 몇 개만 더 풀고 조금만 더 하자 얘들아. 몇 개만 더 하자. 요거 68번 한번 가볼게요. 68번 봐보게 되면 뭐야 1, 2, 3, 4, 5, 6을 한 번씩만 사용을 해가지고 6자리를 만드는데 1의 자리수랑 100의 자리수가 모두 3의 배수가 돼야지 되는 거야. 1의 자리수랑 100의 자리. 그러니까 그냥 6칸 거볼게.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인데 너희가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1의 자리랑 100의 자리는 3의 배수를 얘들아. 1의 자리랑 100의 자리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3의 배수가 누구랑 누구 있니? 3과 6이 있게 되는 거 맞아. 그럼 3과 6을 여기다가 얘들아 초록색 동그라미에 배열하는 게 몇 팩토리얼이야? 2 팩토리얼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괜찮아? 그 다음에 너희가 1, 2, 4, 5를 파란색 밑줄에 배열하는 게 몇 팩토리얼이야? 4 팩토리얼이 되겠지. 4 팩토리얼. 그래서 2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간단하니? 모두라 그랬으니까 뭐 둘 다 3의 배수 넣어주면 되고. 71번 또 가보게 되면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일단은 너희가 부담스러운 게 0을 포함한 5개의 숫자야. 우리가 얘들아 자연수를 배열할 때 맨 앞자리 수는 몇이 올 수가 없어.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를 또 찾아야 되니까. 그치? 4의 배수를 어떻게 판별하는지도 우리가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아줘야 돼. 얘들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알아둬야 돼. 4의 배수, 어떤 자릿수가 얘들아 몇 자릿수이든 간에 4의 배수가 되려면 뒤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얘들아. 뒤에 2자리.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몇 자릿수를 만드는 거야? 3자릿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4의 배수는 뒤에 2자리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아무 숫자를 한번 써볼게 얘들아. 3, 1, 7, 4, 5, 1, 8, 3, 1, 2.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3의 배수야 얘들아. 왜? 끝에 2개가 뭐니까? 12지. 12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까?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 숫자는 실제로 나눠보지 않더라도 누구의 배수더라? 4의 배수더라 라고 봐줄 수가 있어. 이게 4의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이야 얘들아. 끝에 2개만. 그 증명을 생략하고 얘들아 너희가 끝에 2개만 본다 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됐니? 그 다음에 너희가 솔직히 이 문제가 이제 합의 법칙인데 0, 1, 2, 3, 4 갔다가 3자리인데 4의 배수가 되려면
얘들아 제일 뒷자리가 제일 작은 게 이거야. 0, 4로 끝나버리면 0, 4로 끝나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4의 배수가 되지. 내가 뒤에 두 자리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얘들아 0, 4 다음에 4의 배수는 0, 8인데 0, 8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1, 2로 끝나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합의 법칙 아니니 얘들아? 합의 법칙? 빼먹지 않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1, 6은 돼? 안 돼? 1, 6 안 되니까 2, 0 되고 2, 4 괜찮고 2, 4 2, 8 안 되고 3, 2 3, 6 안 되니까 4, 0 4, 4도 안 되지. 한 번씩밖에 없으니까 4, 8 안 되고 5, 2 안 되고 5, 6 안 되고 6, 0 안 되고 6, 4 안 되고 정말 앞으로 안 되겠니? 정말 앞으로 얘들아 어때? 뒷자리가 4의 배수인 경우 우리 다 센 거 맞아?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수능 날이고 얘들아 지금 수학시험 중이거든 얘들아. 우리 애기들이 수학시험 보고 있는데 니네 이거 합의 법칙이 진짜 살 떨려. 나중에 가면 이게 내가 진짜 다 센 게 맞는 것인가, 정말 내가 다 세웠는가, 주관식에서 항상 얘들아 이런 거 셀 때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세야 돼 얘들아. 알겠니? 정말 이거 막 할 때마다 이런 얘기도 해. 막 정말 유치원 같은 데서 그 애들 그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얘들아 그 병아리들 세야 되잖아. 얘들아 애들이 잘 있나 없나 인원수 세야 되는 거 맞아? 니네 애들 세봤어. 얘들아 세기 졸라 힘들어. 애들이 분명히 이 새끼 셌는데 이 새끼가 좀 이따 셀 때 여기 있지 않아. 분명히 돌아다녀서 저기 또 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애들 셀 때는 이 표시 요거 하고서 명찰 같은 거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우면서 세야 된단 말이야. 한 30명 세는 것도 내가 세봤거든 얘들아. 그 니네는 그래도 내가 말하면 듣잖아. 걔네들은 내가 말해도 좆도 안 들어. 무슨 말인지 그냥 뭐 이렇게 막 매달리고 얘들아 그렇더라고. 얘들아 뭐 옛날에 봉사활동 할 때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애들아 인원수 세는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얘들아.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 그지? 요거.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0, 4로 끝나. 0, 4 0, 4로 끝나. 그럼 0과 4를 빼면 숫자가 뭐가 남아있니? 1, 2, 3. 근데 1, 2, 3 중에 0이 없지?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에 맨 앞에 100의 자리 만드는 게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3가지겠지. 이것도 3가지겠지. 이거 아이고 왜 이래. 이거 3가지겠지. 0이 이미 쓰였지. 이 0이 쓰였으니까 맨 앞자리가 0 될 걱정이 없는 애들. 이것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 맞아. 맨 앞에 100의 자리 세팅하는 게 3가지 되는 거 맞냐? 근데 너희가 1, 2로 끝나게 되면 누가 남아? 0, 3, 4인데 맨 앞에 0은 와 안 와?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3, 4니까 몇 가지야 이건? 2가지들이 있겠지. 이런 것들은 몇 가지만 있는 거야 다? 2가지들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일일이 너희가 배열해가지고 세줘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지금 벌써 순열에서 NPR이라는 걸 배워서 너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몇 백 곱하기 몇 해서 답이 탁 튀어나오는 문제들을 굉장히 좋아해. 그리고 그런 문제가 물론 메인 문제인 건 맞아. 알겠니 얘들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합의 법칙 밖에 없어 얘들아. 그리고 그게 요즘에 얘들아 그냥 트렌드야. 합의 법칙으로 내는 게. 알겠니? 뭐 정말 6가지에서 뭐 9가지, 10가지로 나눠가지고 정말 뭐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 정말 나 역시 나눌 때 정말 초집중 상태로 나눈단 말이야. 빼먹지 않았나? 내가 혹시나 뭘 빼먹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가지고 좀 풀어주게 되거든. 그게 답을 맞추려면 또 얼마나 그러니. 우리가 연습할 때야 그냥 이거 빼먹었네. 이거 하나 더 세자라고 하겠지만 다르잖아 실전에서는.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내가 세는 것들을 좀 보여주게 된 것이고 뒤에가 조금 아무튼 너희가 질문할 것들이 있을 거고 사전식 배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75번을 좀 가볼게요. 75번이야. 75번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아마 그 5개의 숫자 갖다가 5자릿수를 만들면 제일 작은 숫자가 12,345부터 제일 작은 숫자가 이거인 거 맞아. 제일 큰 숫자가 54,321까지 배열이 될 거거든. 이건 동의하지. 그리고 이게 총 몇 개가 나와? 5개 배열하니까 5 팩토리알 가지수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총
120개의 숫자가 써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볼까? 이거 바로 다음 숫자가 뭐니? 12,345 다음 숫자 12,354가 되는 거 맞아. 우리가 앞에가 숫자가 작을수록 작은 숫자니까 그치? 12,345 다음 숫자는 12,354가 될 것이고 요 말 이해돼? 이게 제일 큰 수인 거 맞아 얘들아. 이게 제일 큰 수잖아. 그럼 바로 전수는 뭐가 되는 거? 바로 전 거는 54,312가 되는 거 맞아. 제일 커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을 바꾸는 것보단 뒤에 거 바꾸는 게 낫겠지. 그치? 앞자리가 큰 게 큰 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얘가 첫 번째 수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수고 얘가 1번 얘는 얘들아 이 숫자는 얘들아 120번 되는 거 맞지? 120번째 째라고 할까? 째? 째 맞니? 그러면 34,152가 처음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몇 번째인지를 우리가 한번 세보는 거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식 배열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니네 뭐 너희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영어 사전이라는 게 있었겠지만 이렇게 전자로 하는 게 있었겠지만은 그 우리 때는 사전 찾았단 말이야 얘들아. 막 프라임 영한 사전 뭐 이렇게 찾았는데 니네 뭐 이건 알 거 아니야 얘들아. 알파벳이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 이렇게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것처럼 우리가 숫자가 작은 것부터 혹은 알파벳이 작은 것부터 맞아 얘들아 배열하는 건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자 얘들아 34,152가 몇 번째인지를 세기 위해서 34,152는 만의 자릿수가 몇이야? 3이야. 그래서 내 앞에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세볼 거야. 만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세볼 거라고. 만 1만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세볼 거야. 무조건 내 앞에 있는 애들이지. 1만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2만으로 시작하는 것도 봐볼 거야 얘들아. 2만으로 시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2만 34,000이니까 31,000대로 시작하는 것도 내 앞에 무조건 있을 거고 32,000대로 시작하는 애들도 분명히 내 앞에 있을 거야. 33,000은 불가능하지. 3이라는 숫자를 한 번밖에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조금 그냥 세봐야 될 것 같아. 조금 세봐야 될 것 같고 확실한 건 지금 파란색으로 배열된 숫자들이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숫자들이지. 그러면 내 앞에 몇 개 있는지 세자. 내 앞에 얘들아 몇 개의 숫자가 있냐면 1만으로 시작하는 게 4팩토리알이지. 1만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왜 4팩토리알인지 알겠니? 1 빼고 2, 3, 4, 5 배열하니까 4팩토리알이 될 것이고 2만대로 시작하는 것도 얘들아 4팩토리알이 될 거야. 2만대로 시작하는 거. 얘들아 졸지 말고 들어라. 31,000대로 시작하는 것도 3팩토리알이 되겠지. 숫자 3개 배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2,000대로 시작하는 것들도 우리가 3팩토리알이 되는 것이고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일단은 4팩토리알이 24니까 24에다 24 더하면 48인 거 맞니? 48에다가 얘들아 6 더하기 6을 하는 거지. 그럼 11을 더하니까 이게 전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60가지가 일단 있는 거야. 60가지가. 일단은 확실한 건 내 앞에 일단은 60개는 있게 되는 거야. 졸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자지 말고 똑바로 앉아 성민아.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32,000대가 있고 33,000대는 얘들아 불가능하다라고 했어. 3만대가 숫자가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34,100대로 시작을 하잖아. 얘들아 분명히 34,100대로 시작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도 얘들아 3, 4, 1이고 얘들아 34,125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얘들아 다음 수가 이거지. 33,000은 안 되니까 34,125가 여기 나오는 거에 바로 다음 숫자가 되는 거는 너희가 요거는 구해줘야 돼. 그치? 요거는 꼼꼼하게 구해줘야 되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34,100에 52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얘들아 내 앞에 60가지가 있었는데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61가지가 있지.
그럼 얘들아 나는 몇 번째가 되는 거야? 62번째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뒤에 가선 꼼꼼하게 해줘야 돼. 여기서 틀려버리면 또 골치 아파. 알겠니? 거의 끝에 가서는 몇 개는 해줘야 돼. 몇 개는 너희가 일일이 계산을 좀 해줘야지 돼. 요게 사전식 배열에 관한 문제야. 사전식 배열.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내가 숫자로 된 사전식 배열 문제를 한번 좀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 알파벳으로 나오는 걸 한번 좀 봐보게 되면 얘들아, 알파벳으로 나오는 거 A, B, C들을 이제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때 12번째 오는 걸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말하는 건 너희가 좀 뭐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파벳은 물론 뭐 A, B, C, D 지금은 뭐 4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숫자로 보게 되면 그냥 3보다 2가 작다, 뭐 1보다 4라는 숫자가 크다는 게 굉장히 극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알파벳으로 풀게 되면 알파벳이어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 A, B, C, D, E까지 나오게 되면 뭐 어떤 알파벳이 뭐 어떤 알파벳은 먼저 있나? 뭐 뒤에 있나? 헷갈릴 수가 있어. 만약에 얘들아 그런 친구들은 치환을 해도 괜찮아. A를 1로 보고 B를 2라고 봐. 그 다음에 얘들아 3이라고 보고 얘들아 4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푸냐면 몇 번째 숫자 구하는 거야. 12번째 숫자를 구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잘 봐봐 얘들아. 1로 시작하는 게 3팩토리얼 가질 수가 있어.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 얘들아. 3팩토리얼 가질 수가 있어. 근데 3팩토리얼이 몇이야? 6이야. 6 더하기 6은 벌써 몇이야? 12가 나와. 그럼 여기서 꼴찌가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놈이 뭐가 되는 거야? 12번째가 되는 거 맞아.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놈은 뭐냐 하면 가장 커야 되니까 2 다음에 4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1, 3이야? 3, 1이야? 3, 1이 돼야 제일 큰 거지. 그치? 숫자로 풀게 되면. 이 말 이해돼? 이게 12번째 숫자가 되니? 근데 얘는 알파벳으로 다시 치환하게 되면 2가 뭐야? 얘가 B 아니니? B. 4는 D, C, A 이렇게 얘들아 써주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편해. 특히나 A, B, C, D보다 A, B, C, D, E 막 이렇게 나왔을 때 12번째밖에 안 되지만 60번째, 70번째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좀 편해서 너희가 알파벳이 괜찮으면 풀거나, 얘들아 나도 A가 B보다 앞에 있는 알파벳인 건 알아. 알겠니? 근데 숫자보다는 조금 빡세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사전식 배열을 치환을 해서 풀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아이고. 그래서 너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5번 같은 게 77번이든 79번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풀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은 나는 이제 숫자로 보면은 좀 편하긴 하더라고. 이게 치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어.